안녕하세요. 서구 FM 흑이랑 풀이랑 나사이 느림보 달팽이 송미선입니다. 알토란 같은 생명을 토실토실하게 키워내는 흙, 향긋하거나 쌉싸름하거나 아삭거리는 식감으로 떠나는 맛의 여행, 그 관계 사이에서 흥미진진한 먹거리 이야기로 오늘도 부잉부잉 출발해 봅니다. 너무 오래간만에 여러분을 찾아뵙네요. 지난 방송 이해분을 동생이 듣고 너무 어설프다고 놀리지 뭐예요. 그래서 마음이 약해서 한동안 머뭇거리느라 이렇게 오는데 오래 걸렸어요. 다시 처음처럼 용기를 내서 힘차게 시작해 볼게요. 흙이랑 풀이랑 나사이 오늘 이야기 주제는 옥수수 2탄입니다. 지난번에 시간이 부족해서 못다한 이야기 오늘 마저 풀어놓을게요. 먼저 권정생님의 강냉이 동화책 한 권을 소개하고요. 먹을 거 구하기 어렵던 시절 피난길 떠나면서 밭에 두고 간 맛있을 아주 간절한 옥수수 생각으로 쓴 동화예요. 사투리가 있어서 조금 알아듣기 어렵지만 몇 번 읽어보면 아, 이 말이 그 말이로구나 그러실 거예요. 강냉이 권정생 집 모퉁이 토담 밑에 한 팩이 두 팩이 세 팩이 생야는 구덩이 파고 난 강냉알 떼꾸고 엄엔 흙 덮고 한치 크면 거름 주고 두치 크면 오줌 주고 인진 내 키만큼 컸다. 요건 내 강낭 손가락으로 꼭 점 찍어 놓고 열하고 한밤 자고 나서 우린 보따리 싸둘러 업고 창창길 떠나 피난 갔다. 모퉁이 강낭은 저것쯤 두고 어여 어메캉 아베캉 난데 밤별 쳐다보며 고향 생각하실 때만 내 혼자 모퉁이 저것쯤 두고 와빈 강낭 생각했다. 인제쯤 샘 지나고 아르벨 낀데 어떠셨어요? 평화를 향한 그림책이라 요즘 순회 전시를 하는 책이에요. 요즘에 강냉이 하면 다이어트 식품으로 심심풀이로 먹지만 예전에는 배고픔을 채워주는 간절한 먹거리였죠. 옥수수를 가지고 어디에 활용하는지 좀 알아보았어요. 먼저 바이오매스란 게 있더라고요. 생활 주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다양한 재생에너지를 바이오매스라고 이야기하네요. 조류나 민나무, 꽃, 풀, 가지, 잎, 뿌리, 열매 등 광합성으로 생성되는 모든 식물 자원을 말하네요. 1세대로는 곡물과 식물류가 있고요. 2세대로는 폐목재와 식물 줄기, 잎이 있어요. 3세대로는 해조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오 에너지가 왜 좋은 걸까요? 네. 일반 석유에서 뽑아낸 플라스틱 분해 속도는 보통 100년에서 300년이 걸리고요. 옥수수나 가루나 밀가루를 섞어서 만든 바이오매스 플라스틱은 분해 속도가 30일에서 60일 정도밖에 안 걸린대요. 정말 고마운 에너지지요. 그런데 여러분, 바이오 에너지로 움직이는 차가 예전에 벌써 나와 있었네요. 꽃향기로 움직이는 자동차 말이에요. 이제 밭에 팝콘 옥수수 심은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팝콘 옥수수는 종묘상에서도 살 수 있지만 여러 곳을 다녀야지 살 수 있어요. 전 슈퍼에서 팝콘용 옥수수를 물에 담궈봤어요. 팝콘 옥수수 알이 얼마나 단단한지 일주일을 물에 불려도 싹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전 아마 15일 넘게 물에 불려놓았던 것 같아요. 발화가 된 몇 개의 알을 골라서 밭에 심었어요. 일반 옥수수와 팝콘 옥수수는 어떻게 다른지 서로 비교하려고 1m 가까이 심었어요. 옥수수가 고구마꼴 4개 사이로 양쪽으로 서로 마주보며 자랐지요.
일반 옥수수는 먼저 성숙이 되어서 따먹었고요. 팝콘 옥수수는 나중에 따먹었어요. 일반 옥수수와 팝콘 옥수수가 다른 점이 있었다면 팝콘 옥수수 껍질 위에 날개 같은 거치가 달려 있었어요. 그런데 그 거치가 나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었어요. 저는 두 가지 옥수수를 따서 껍질을 벗기고 서로 비교해 보니까 흰둥이, 점둥이, 그 다음에 얼룩이 이렇게 세 가지 색으로 나왔어요. 어느 것이 팝콘 옥수수이고 어느 것이 일반 옥수수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어요. 노란 팝콘 옥수수를 심었는데 흰둥이와 점둥이가 나왔으니 정말 놀라웠어요. 그게 서로 마주보고 자라서 바람에 씨앗이 날아가 수정이 된 거였어요. 옥수수는 다른 품종을 심을 때 최대한 안전거리 1km 이상을 떨어 심어야 있어야 한다고 하네요. 옥수수 씨앗은 바람에 12km까지 날아가서 수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옥수수는 잡종이 많았다고 해요. 참, 여러분 옥수수 암꽃과 숫꽃을 아시나요? 숫꽃은 옥수수 맨 꼭대기에 벼이삭처럼 피어나는 꽃 같지 않은 꽃을 말하고요. 아래 허리춤에 달리는 옥수수는 수염이 바로 암꽃이에요. 벚꽃 팝콘 드셔보셨나요? 저 먹어봤는데요. 달님이 그렇게 밤에 벚꽃으로 팝콘을 만드는지 오늘 처음 알았네요. 노래 들으면서. 아주 달콤하지는 않고요. 꽃이 약간 쌉싸름해요. 이번엔 옥수수 성장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옥수수 모종을 밭에 옮겨 심고 나면 옥수수가 자라면서 양쪽으로 겨순이 생기는데요. 이때 생기는 겨순은 따주기 해줘야 해요. 그런데 실한 겨순은 떼어버리기가 너무 아깝더라고요. 뿌리가 이미 나와 있는 겨순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겨순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겨순을 따줄 때 뿌리가 나와 있지 않아도 조심스럽게 떼어내서 물에 담궈 보았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되자 투명한 풀 같은 미끄러운 점액질이 그 생장점 부위에 뭉글뭉글하게 감싸고 있더니 그 안에서 하얀 뿌리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대로 일주일 정도 놓아두니까 여러 개의 뿌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옥수수 겨순을 흙에 묻어줘야겠지요. 저는 그렇게 이모작처럼 밭에 옥수수를 심었어요. 엄마 옥수수에 달린 옥수수는 먼저 익어서 따먹고요. 겨순으로 심은 옥수수는 누뚱이처럼 나중에 따먹을 수 있었어요. 밭에서 바로 쪄먹는 팝콘 옥수수 맛이 얼마나 좋던지 저는 가스레인지랑 압력솥을 밭대에 가져다 놓았었다니까요. 내년에도 팝콘 옥수수를 더 많이 심을 예정이에요. 겨순으로 심은 옥수수 정말 신기해서 저 호기심한테 고마워했다니까요. 수수의 제일 좋은 거름은 뭘까요? 네, 바로 소변입니다. 이 소변은 건강한 사람의 것이 좋겠지요. 소변을 페트병에 담아 윗면까지 가득 채우지 않고 일부 공간을 남겨둡니다. 가스의 팽창을 방지하려면 이틀에 한 번은 뚜껑을 열어서 가스를 빼주고요. 미생물들이 발효되는 중이라 가스가 차오를 수 있거든요. 이때 이틀에 한 번씩은 뚜껑을 꼭 열어줘야 해요. 어두운 곳에서 10일 정도 발효를 시켜줍니다. 해가 잘 드는 곳보다 어두운 곳이 좋겠지요. 발효된 소변은 물을 희석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옥수수에 뿌려줍니다. 그럼 잎이 금방으로 시커먼 초록색 잎이 돼요. 또 밭에서 나온 잡초로 거름을 좀 만들어 볼까요? 그 밭에서 뽑은 풀과 낫으로 베어낸 풀은 멀칭으로 옥수수 아래에 깔아주게 합니다. 옥수수한테 다시 돌려주는 거지요. 그 흙에서 나온 것이야말로 진짜 좋은 거름이 되니까요. 일주일 정도 시커멓게 되면서 차츰 썩기 시작해 흙으로 스며들게 됩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거름은 나무를 갈아서 죽분과 함께 섞어서 발효를 한 것이고요.
밭에서 나온 것들을 거름으로 멀칭도 되고 흙도 마르지 않고 더 좋지요. 또 거미나 무당벌레 그런 곤충들이 마른 덤불 속으로 들어가서 자기 집처럼 활용하니까 곤충들은 해충을 잡아먹어서 그들도 농부인 셈이에요. 멀칭 속에 얼마나 많은 거미들과 작은 분해자들이 정말 살아가는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강냉이 하면 구수한 냄새가 물씬 풍기는 뻥튀기 장사가 떠오릅니다. 신현초등학교 앞에 정문 앞에 가면요, 매주 토요일 날 뻥튀기 트럭이 와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강냉이를 다이어트 식품으로 주전부리로 이용하기 때문이지요. 강냉이는 바짝 말려서 수분기가 없어야 잘 튀겨진다고 하고요. 팝콘 옥수수는 수분이 한 15% 정도 남아 있어야지 잘 튀겨진다고 해요. 뻥튀기가 펑 하는 순간에 타임머신을 타는 것처럼 지금도 그 소리를 느낄 수 있으니 좋은 것 같아요. 거기에서 파는 노란 옥수수 지팡이도 있죠. 그 옥수수 가루를 섞어서 만들어요. 여러분, 과일처럼 생으로 먹는 옥수수가 있다 없다 어느 쪽일까요? 사탕 옥수수는 고당옥이라고 하는데요. 생으로 먹을 수 있는 옥수수는 이모작의 작물이래요. 그리고 초당 옥수수는 그냥 생으로 먹는다고 하고요. 그래서 밭에 생쥐들이 생 옥수수를 그리 갉아먹은 거였네요. 옥수수 심지로 추억의 등글개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삶은 옥수수 알을 다 먹고 심지를 활용하는데요. 옥수수 심지는 솔처럼 생겨서 싱크대 배수관을 닦을 때 써도 좋고요. 혼자서 등을 긁을 수 있는 등글개를 만들어서 쓰면 더 좋겠지요. 우선 닭꼬치용 꼬지로 옥수수 중심부에 꽂아서 어느 정도까지 쑥 집어넣습니다. 꼬지가 다 들어갔으면 다시 뺀 다음에 끝에 본드를 바르고 다시 꽂아서 고정시켜줘요. 본드가 마르면 아주 훌륭한 천연 등글개가 되어주지요. 아이들이 모기 물린 데 긁어주면 상처가 나지도 않고 시원하니 아주 좋아요. 노란빛을 띠는 음식 일명 옐로푸드라고 하지요. 성인병 예방, 노화 방지, 눈 건강에 좋은 성분이 풍부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어요. 그 대표적인 식품이 바로 옥수수랍니다. 여름은 지났지만 옥수수를 이용한 웰빙 요리 레시피 시작해 볼게요. 통조림 옥수수로 맛있는 스프를 만들 수 있어요. 재료로는 통조림, 감자 1개, 양파 1개가 필요해요. 통조림에서 꺼낸 옥수수를 체에 받쳐 국물을 모두 빼놓아요. 감자를 채를 썰고 양파도 채를 썰어요. 이제 후라이팬에 감자를 볶아주고 양파도 볶아줍니다. 그 다음에 옥수수를 넣고 살짝만 섞듯이 볶아줍니다. 이번에 블렌더로 곱게 갈아주고요. 소금을 하고 한 그릇 떠서 후추나 파슬리 가루 등을 뿌려서 상에 올려냅니다. 이번에 옥수수 콘치즈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횟집에 가면 스키다시로 나오잖아요. 통조림을 옥수수를 국물을 따라 버리고 준비합니다. 마요네즈, 소금, 설탕을 넣고 버무려요. 철판에 버무린 옥수수를 올리고 그 위에 치즈를 올리고 파슬리 가루를 뿌립니다. 철판일 경우에는 가스레인지 위에 바로 올려도 되고요. 이번엔 건강차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몸에 붓기를 빼주는 역할을 하는데 옥수수 수염차만한 게 없어요. 옥수수 수염을 떼어내는 기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동그랗게 생긴 빛 같은 모양으로 생긴 거 있어요. 옥수수 수염을 물에 넣고 살살 흔들어서 씻어요. 그리고 잘 말려야겠지요. 마른 옥수수 수염을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한 꼬집 집어서 끓는 물에 우려내서 먹어요. 피부 미백에 효과도 있고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서 면역력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옥수수 껍질로도 차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겉껍질은 떼어버리시고요. 속살 부드러운 것으로 손으로 결 따라서 찢어요.
비슷한 크기로 가위를 이용해 잘라서 바삭하게 말려주고요. 후라이팬에 약한 불에 올려서 갈색이 나도록 덕금을 해줘요. 볶아주게 되면 미네랄이 생겨서 구수해지지요. 물을 끓여서 한 꼬집 집어넣고 우려나면 마셔보세요. 또 몸에 따뜻해지는 옥수수 차를 만들어 볼게요. 몸이 차가운 사람한테 아주 잘 맞는 체질 음식이라고 해요. 옥수수는 이빨 모양을 닮았으니 치아에도 아주 좋은 식품이고요. 옥수수 차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니까 겨울에 즐겨 먹을 수 있는 차예요. 잘 마른 옥수수알을 후라이팬에 갈색이 나도록 볶아주고 끓여 먹으면 돼요. 옥수수를 먹고 난 심지를 또 그것으로도 차를 만들어 볼 수 있는데요. 이때 건조시킨 옥수수알을 떼어낸 옥수수 심지만 써요. 삶은 옥수수는 소금을 넣고 찌기 때문에 옥수수 삶은 물에 짤 수 있으니까요. 옥수수 심지 차는 치주염에 아주 좋대요. 그래서 푹 삶아서 먹으면 좋다고 하네요. 평소에 몸이 찌뿌둥해하는 사람이 먹으면 발산시켜주는 효능이 들어있어서 좋다고 해요. 옥수수 속대 삶은 물은 천연 가글로 입냄새 제거에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참 서툰 방송이었죠. 여러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리라 믿어요. 지금까지 흙이랑 풀이랑 나사이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달팽이는 이만 물러가고요. 재미있는 다음 사연 준비해 갖고 돌아오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참 쌀쌀해요. 목을 항상 따뜻하게 다니시고 아시죠? 청취자 여러분 다음 만날 때까지 설렘 가득한 시간 되세요.